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토론 갑론을 박 김종태입니다. 민선 6기 출범 3년을 맞으면서 자치단체장의 임기 만료가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MBC 토론 갑론을 박에서는 특별기획 민선 6기 3년을 점검한다를 통해 지역자치단체장의 민선 6기 3년을 돌아보며 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순서로 전남의 민선 6기 3년을 점검해 봅니다. 전라남도는 이낙연 전 지사가 국무총리로 임명되면서 김갑섭 행정부지사의 권한대행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전남은 민선 6기 마지막 1년간 도지사 공백을 최소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데요. 김갑섭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에서 남은 1년의 계획을 전남 동부권의 현안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김갑섭 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함께 말씀 나눠주실 분은 최대식 전라남도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참석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권한대행님, 전라남도가 지난달에 사상 처음으로 본청을 벗어나서 이청사 역할을 하고 있는 동부지역본부에서 원래 조회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전남 동부지역 주민들께도 인사 말씀 먼저 한 말씀 주시죠. 예, 우리 동부지역 주민들께서 우리 전남 도정에 대해서 그동안 각별하신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 도정이 잘 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행님, 전임 도지사의 공백으로 부지사께서 도지사 지금 권한대행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민선 3년을 돌아보는 소회와 함께 도정 운영 방향 어떻게 잡고 계신지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예, 전임 이낙연 지사께서 전남 도정의 방향을 매력, 원정, 활기 있는 도정을 펼치면서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셨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미진한 부분도 있었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민선 6기 1년 동안 이낙연 지사가 추진해왔던 도정의 기조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한대행 체제로 들었으면서 많은 분들이 도정 공백을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도청에 있는 많은 실국장과 직원들이 도지사가 없을수록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비상한 각오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서 제 어깨도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낙연 전 지사의 도정 운영 방향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운영 공백을 없애겠다 그 말이죠. 예. 어떻습니까, 최대식 의원님? 전라남도 민선 6기 3년과 도정 운영 방향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네, 먼저 이낙연 지사님께서 총리로 발탁이 되셔서 가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임 이낙연 도지사께서 총리로 가시기 전까지 지역경제의 활기와 아름다운 전남의 매력 그리고 훈훈한 원정 넘치는 전남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이제 총리로 가셨지만 우리 전남을 항상 생각하고 본인이 구상한 여러 정책들을 우리 정부 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으로 우리 도민과 우리 동부권 주민 여러분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 6기 도청을 비롯한 도의회는 일자리 창출과 서민 안정에 무게를 두고 도정을 운영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2016년 전국 일자리 종합대상이나 에너지밸리 200개 기업 유치를 했고 특히 복지 정책의 중요한 100원 택시 또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등이 새 정부 공약에 많은 포함되는 등 괄목할 만한 정책을 개발했다고 저희들은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3년 동안의 성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수상과 인센티브가 말해지고 있는데요. 권한대행께서 생각하는 가장 큰 도정 성과 어떤 거를 꼽을 수 있을까요? 예, 최대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도정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 동안 476개의 기업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16,000개의 일자리를 창출을 했고 처음으로 제조업의 종사자 수가 10만 명을 넘게 되었고 청년들이 일자리도 5,000개 이상이 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평가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의 일자리 종합대상도 수상을 했습니다. 그 두 번째로 성과로 들 수 있는 경우는 관광이 활성화됐다는 부분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도를 찾는 관광객이 4,300만 명이 찾아와서 다녀갔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5천만 관광시대를 열게
되는 그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셋째로는 서민 시책이 활발히 추진을 했습니다. 백원택시라든지 농번기 공동급식이라든지 신협 일수대출의 금리를 인하한다든지 많은 서민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서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일자리 종합 대상 수상 등 전라남도의 성과와 인센티브를 어떻게 보십니까? 최재식 부원님 봤을 때? 네, 작년도 정부 일자리 종합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한 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한 5년 연속 노인 일자리도 대상을 수상을 했고요. 역전 분야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분야에서도 이제 좋은 성과를 기대하고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감독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전남의 성공적인 복지 정책인 백원택시는 전국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복지 정책 가운데 가장 성공적이라는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가장 낙후된 우리 전남 도민의 긍지를 살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또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권한대행님, 그 전남 동부권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그 경도 투자거든요. 예. 지난해 그 대규모 투자가 계획된 여수 경도의 광양만권 자유구역 편입,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예, 지난 1월 달에 미래에셋과 1조 1천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미래에셋이 경도에 아시아에서 최고 가는 해양 관광 레저 단지로 개발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2월에 경제 자유구역으로 편입을 해달라는 요청을 드렸고 정부에서는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빠르면 9월이면 경제 자유구역으로 편입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경제 자유구역으로 편입되면 어떤 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까? 예, 경제 자유구역으로 편입이 되면 먼저 경도에 들어가는 연륙교에 대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세제 혜택이라든지 각종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네, 이게 경도가 이제 투자가 돼서 활성화되면 일자리 만들기나 경제 활성화로 활기를 찾게 될 것인데 그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더 고민해야 될까요, 의원님? 지금 일자리 창출과 우리 여수시를 비롯한 전남도의 관광산업 발전은 우리 여수를 보더라도 그 성과가 뚜렷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 전남의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지급의 농업이나 철강, 조선, 석유화학 산업계로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친환경적이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의 성장 동력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신성장 동력인 에너지밸리 200개 기업 유치나 또 빛가람 혁신도시 정진구의 25,000 돌파, 또 생물의학과 항공 드론 등 우리 신산업 인프라 구축이 빠른 시간 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권한대행님, 그 전라남도의 민선 6기 두 가지 키워드가 섬 가꾸기하고 숲 가꾸기 사업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전라남도의 대표적인 관광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예, 전라남도에서는 가고 싶은 섬 가꾸기와 숲속의 전남이라는 두 가지 시책을 브랜드 시책으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은 2024년까지 24개의 섬을 개발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10개의 섬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6개의 섬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찾아오는 관광객의 수가 14년도에 비해서 3배나 늘어나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숲속의 전남은 10년 동안 매년 1,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서 1억 그루를 심어서 우리 전라남도를 거대한 공원으로 만들자, 그런 야심찬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약 3천만 그루를 심었고요. 계획대로 지금 추진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의 관광 매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권역별로 관광 자원을 특화시키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곳 여수를 비롯한 동북권은 남해안의 관광 중심지, 해양 관광의 중심지로 개발을 해나가면서 마이스 산업을 육성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권은
지금 한참 공사 중인 새천년대교가 내년 말이면 준공이 됩니다. 그리고 2020년이면 흑산공항이 개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항이 개항에 대비해서 숙박시설이라든지 각종 관광 인프라를 개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작년에 저희들이 준비했던 남도 르네상스 추진 계획을 착실히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시책으로 국제 수묵화 비엔날레를 추진 중에 있는데요. 내년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국제 행사로 승인받기 위해서 노력 중인데요. 아마 이달 말이면 승인을 받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우리 도에서 관광과 관련된 각종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이 되면 머지않아서 관광 전남의 5천만 시대가 도래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지금 권한대행님 말씀은 권역별로 체계적인 관광 개발을 통해서 전남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그런 관광 정책을 펼쳤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좀 더 보완할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현재 전남은 초고령화 사태에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인구도 200만에서 지금은 190만 명이 이미 붕괴되었고 인구 절벽을 지금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대안 중에 하나가 바로 관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남은 천혜의 자연관광을 또 보유하고 있고 발전 가능성이 아주 무궁합니다. 다만 이 좋은 관광 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해 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전남도의 관광 정책 방향을 관광객이 하루 왔다가 머물고 가는 그런 관광이 아니라 이제는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머무르면서 힐링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관광으로 이제 전환이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여기에 덧붙여서 내국인 관광객보다는 이제는 외국인의 눈을 좀 돌려서 더 많이 외국인이 찾아갈 수 있는 우리 정책과 인프라가 하루속히 준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체류형 관광 육성과 외국인 관광 유치에 좀 더 힘을 기울여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광 정책 외에 복지 정책에서도 나름대로 또 전남도 신경을 많이 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복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기존 정책에서 소외받는 계층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이낙연 지사의 도정 운영 방침이 있어서 작년도부터 서민 시책을 발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5개의 서민 시책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그중에서 대표적인 예를 들 수 있는 것은 우리 아까 최대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00원 택시를 들 수 있겠습니다. 100원 택시 사업은 버스가 다니지 않는 오지 마을에서 100원을 내고 택시를 타면 버스가 다니는 곳이나 아니면 읍면 소재지까지 모셔다 드리는 그런 정책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약 2,500명이 이용되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됐고 주민 만족도를 조사를 해보니까 83% 정도가 대만족을 한다라고 조사가 됐습니다. 주로 병원을 간다든지 이런 시장을 가는데 많이 활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이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 농번기철에 여성 농업인들이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그 가사 부분입니다. 그래서 급식을 공동으로 하는 이런 부분들을 채택해서 많은 호평을 받고 있고요. 또 그 어려운 계층에 있는 자녀들의 그 기초 학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꿈 사다리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계층에 있는 사람들도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놓아주는 그러한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천에서 용나는 그런 사업들도 펼치고 있고요. 또 우리 도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공 산후조리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남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농촌 지역에 있는 산모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값싸고 좋은 환경에서 산후조리를 하고 있어서 시책이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강진과 완도 등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서민 시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그 다양한 계층에 대한 서민 복지 시책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서 소외받는 계층은 또 있을 거란 말이죠. 전남도의 복지 정책
좀 더 보완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방향이 있다면 어떻게 추진하는 게 나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생활고를 이유로 해서 안타까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송파 세모녀 사건이나 동두천 모자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적절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말 그대로 찾아가는 복지가 필요하고요.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의 그 보장 수준이 이제는 현실화가 좀 되어야 안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전남도가 더욱더 노력했으면 하고요. 또한 농어촌 지역의 고독사 방지를 위해서 공동가정생활 사업이 더욱더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경주해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다양한 성과도 좀 눈에 띄지만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인구 문제. 전남 인구가 이제 190만 이하로 떨어졌다는 게 지금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공직사회 청렴도 조사도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는데요. 남은 1년 동안 힘을 더 쏟아야 될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전남 인구가 190만 명대가 붕괴됐습니다. 2004년도에는 200만 명대가 무너졌다가 불과 13년 만에 190만 명대가 무너져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금 합계 출산율이 1.46명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만 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많이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일자리들이 많아지면 인구가 유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일터에서 편하게 육아를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농기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제까지 작년도에 3만여 명이 기촌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이나 어촌에서 기촌하신 분들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농업 부분에 대한 기술을 교육한다든지 수산 분야에서는 어장 이용 개발 계획에 청년들이 이 어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담팀을 우리 도의 인구 정책팀을 만들어서 대응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렴도 부분 참 죄송하게 생각한 부분이고요. 도민 여러분께 걱정을 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 도에서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전국 시도 중에 청렴도 분야에서 꼴찌를 했었는데요. 먼저 그 내부 청렴도와 외부 청렴도로 나누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내부 청렴도는 우리 도에 불합리한 관행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관행들은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지금 많이 변했습니다. 아마 이런 불합리한 관행 부분을 해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우리 도가 이제는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작년도에 우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조사했던 결과에 따르면은 외부에 공사라든가 용역을 했던 분들로부터 금품 수수나 또 편의를 제공했거나 아니면 향응을 제공했던 분들이 30여 명이 아마 체크된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그 많은 숫자에 가지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 먼저 그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5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를 할 경우에는 파면, 그리고 30만 원 이상을 받아도 해임이라는 공직 배제 책임을 묻겠다는 그런 책임을 강화를 했고, 또 그 이낙연 도지사께서 직접 공사 감독을 하고 있는 분들이나 공사 대표자들에게 전화를 해서 공사나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뭐 도의 증오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불필요하게 요구하고 있는 민원 소리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청하고 듣는 그런 기회를 갖고 있고요. 하여튼 올해는 이 청렴도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도에서 도민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그 전라남도에 지금 민선 6기 3년 좀 아쉬운 점들을 지금
대행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의원님이 보셨을 때는 어떻습니까? 아쉬운 점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특히 지금 진도 해역에서 발생한 우리 세월호로 인한 도민들의 아픔이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3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진도 군민을 비롯한 우리 도민들의 슬픔에서 아직 헤어나지 못하고 그 후유증도 대단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목포신항 세월호 선체에서는 아직도 희생자를 수습하고 있고 또 다른 아픔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우리 도가 직면한 문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입니다. 이번 하반기에는 우리 도에서도 전담팀을 만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심기일전해서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조선산업 위기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회에서도 특위를 만들어서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또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들을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특히 미래셋이 우리 여수 경도에 1조 1천억 규모의 투자를 협약하고 계약금으로 50억을 받았습니다. 특히 우리 전남개발공사가 경도에 투자한 4,333억 감정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금 50억을 내고 현재 진행 중인데 문제는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50억을 내고 위수탁까지 맡기는 것은 무리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하는 기업에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모험을 하기 때문에 줘야 하는데 좀 더 투명하게 진행을 앞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은 1조 1천억이 꼭 투자될 수 있도록 도나 의회가 합심해서 노력해야 하고 경제자유구로 지금 편입된 우리 화양지구를 보면 1조 4천억 투자를 거창하게 추진했지만 막상 투자한 금액은 18홀 골프장 하나뿐입니다. 이런 우리 학습 효과를 염두에 두고요. 교량건설을 지금 미래에셋이 어떤 조건을 걸어서 협약을 주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안타깝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요. 여수 시민의 입장에서 과연 교량건설이 여수 경제에 얼마만큼 미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결정이 돼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대행님, 이낙연 전 지사가 추진하고자 했던 공약 사업이 행정 공백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도민들께 약속했던 민선 6기 공약을 어떻게 이행 관리하고 있는지 한 말씀 듣겠습니다. 예, 공약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차대식 의원님께서 걱정을 하셨던 경도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해상 교량 건설은 그 협약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리고 해상 교량이 건설될 경우에 국비를 지원받고 그 나머지 지방비 부분에 대해서 미래에셋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을 받아서 교량을 건설하자는 그런 계획이고요. 그 조건은 아니다는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걱정하셨던 것처럼 그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저희 도에서는 지금까지 저희들 나름대로는 투명하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많은 부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셨던 민선 6기 공약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민선 6기 도지사 공약이 총 76개의 공약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29개 공약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공약 이행을 완료하였고 47개 사업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떠나셨지만 도지사께서의 공약은 도민들께 약속을 했던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반기별로 계속 공약사항 이행에 대해서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 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도민 평가단에게 공약사항의 이행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약 이행률이 좀 미진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신 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께서 그 공약을 할 때 좀 장기적인 사업에 대한 공약을 좀 많이 하셨습니다. 일례로 연륙연도 사업 같은 거를 공약 사업으로 내걸었는데 사실 연륙연도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거고 또 10개 시군에 소방서가 없어서 소방서 없는 시군을 좀 줄여나가자 이런 공약을 하고 했었는데 매년 한 개 시군에 지금
그 소방서를 신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약도 완성이 되려면 10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장기 공약이지만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공약으로 내걸었고 또 단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거나 장기에 하더라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약 이행률이 좀 낮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지금 민선 6기 우리 지사님 공약 사항이 7개 분야 21개 과제 중에 76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 완료가 29개, 추진 중인 것이 47개로 분류되고 있는데 1년 남짓 상황에서 이행률을 보면 38% 매우 저조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년 남은 이 권한 대행 체제 하에서 나머지 공약 사항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순조롭게 이행될 것이라는 의구심도 또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 공약 사항은 우리 도민과의 약속입니다. 약속인 만큼 모든 사업과 연계를 하고 우선순위에 둬서 100%가 아니라도 최선을 다해서 한다면 근접할 수 있는 배전의 노력을 하면 근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대행님, 이낙연 전 지사가 이제 국무총리로 발탁해서 지금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새 정부의 국정 방향과 도정의 연계, 이것도 상관관계가 있어서 도정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들이 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다. 그런 또 기대를 갖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낙연 도지사께서 도지사를 떠나면서 어디서 무슨 일을 하건 전라남도를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총리로 취임하신 이후에 전라남도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앞으로 많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새 정부의 국정과제 참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가 그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그런 공약들이 국정과제로 반영이 돼야 되고 그 국정과제로 반영이 되고 나서는 국고 사업으로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만 실제로 사업이 추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에 정무부지사나 실국장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부처 그리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방문해서 국정과제로 채택이 되어야 되는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한 바가 있고요. 앞으로도 이 사업들이 국고의 예산에 반영이 돼서 우리 지역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그 새 정부와의 교감이나 도정 연계 어떤 기대감을 좀 갖고 계신가요? 네, 기대가 대단히 큰데요. 전임 이낙연 도지사의 총리 임명이 우리 전남으로서는 아주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통령 선거 때 우리 전라남도의 공약이 다수가 반영이 되고 특히 우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100대 우리 국정과제에 우리 전남 핵심 공약이 많이 반영이 되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문재인 정부의 그는 기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또한 낙후된 전남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바로 우리 총리로 가셨기 때문에 보다 많은 애정으로 우리 낙후된 전남을 발전시켜 주시리라 우리 도민과 우리 지역민은 크게 기대를 하고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권한 대행님, 그 새 정부가 국정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지시했지 않습니까? 전라남도도 이에 맞춰서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했다면서요? 예. 네, 그러면 그 정부 일자리 정책에 따른 전라남도의 일자리 정책 대응, 뭐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대응 체제로 좀 들어섰나요? 예, 새 정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의 국정 과제가 일자리 창출이고요. 우리 도에서도 이에 맞추어서 도정의 모든 정책 방향을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로 재설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상황판도 제 집무실 그리고 일자리 실장 정무부지사실에도 설치가 돼 있고 일자리 대응 TF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그 저희들이 추경을 했었는데 이 추경도 일자리에 중점을 두어 가지고 추경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정부의 추경이 통과가 되면 이 정부 추경에 맞춰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하는 추경안을 짜서 원포인트 의회를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일자리 창출이 도민의 최고 복지라는 그런 신념하에 좋은 일자리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네,
의원님, 전라남도의 일자리 정책, 양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또 질적인 부분도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일자리 정책은 우리 전라남도에서 그중에 잘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숫자로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하나의 방안으로 제안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 여수는 국가산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이 채용할 시에 우리 지역의 할당제를 꼭 법제화를 시켜주실 것을 이 기회를 빌어서 정부에 건의드리고 싶고요. 여수와 광양 국가산단은 지역의 경제 발전을 견인하고는 있지만 환경이나 공해 안전에 대해서는 또 지역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은 지역민과 상생하는 차원에서라도 노력해야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을 전남을 머무를 수 있게 하는 방안의 하나가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 전남 동부권의 주력 사업이 석유화학하고 철강 아니겠습니까? 석유화학하고 철강의 재도약을 위해서도 전남이 또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계획들을 좀 갖고 계신가요? 예, 우리 도의 주력 산업이 철강과 석유화학 그리고 조선산업 3대 산업인데요. 우리 도 내 제조업 생산액의 93%를 이 3대 주력 산업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 환경들이 많이 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먼저 석유화학 산업과 관련해서는 이제까지 범용 석유화학 소재 위주의 석유화학 산업이었는데 이거를 첨단 화학 소재 산업으로 고부가가치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세풍산단에 기능성 화학 소재 클러스터를 육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철강 산업의 경우에도 순천 해룡산단에 마그네슘 클러스터 단지를 조성을 해서 초경량 소재 산업을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산업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금 큰 배를 건조하는데 외국으로부터 수주 물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소형 선박이나 내저 선박을 건조하는 부분으로 바꿔나가고 또 선박 수리 부분에 특화를 하는 산단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3대 주력 산업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고부가가치와 사업의 다각화로 이런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철강, 석유화학, 조선 3대 주력 사업, 지역 경제의 주축인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축된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힘을 좀 모아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거대한 중국과 경쟁을 하고 있는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은 제품을 이제 질적으로 고도화하고 다양화를 시켜서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장의 다변화를 같이 깨야 됩니다. 특히 석유화학, 철강, 조선산업 등 3대 주력 산업의 공급 과잉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경영 악화가 지금 지속되고 있고 첨단 화학 소재 중심의 우리 신산업 육성, 초경량 마그네슘 소재 부품의 클러스터 조성, 특히 조선의 경우에 해경의 제2의 정비창 유치와 같은 수리조선 등 사업의 다각화가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권한대행님, 그 전남 동부권에는 또 광양항 항만이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그 광양항 활성화에 대한 또 여러 방안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들어보죠. 예, 광양항은 부산항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물동량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도 똑같이 그 컨테이너 물동량은 인천에 뒤져가지고 컨테이너 물동량은 3위에 그치는 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환적 화물 거점 항만으로 본격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고 또 그 지역의 그 해양 산업 클러스터를 개발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입출항을 할 수 있는 그 항로 준설이 좀 필요하고요. 항만 물류 시설의 확충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영춘 그 해양수산부 장관께서 임명을 받고 취임식하기 전에 우리 광양항을 방문하셔서 광양항 개발에 대해서 지원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지역의 정치권과 긴밀히 협조해서 광양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양 활성화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지금 정부의 그 정책이 부산항과 광양 투포트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많이 후퇴해서 우리 광양이 많이
침체되고 위축되었던 게 사실이고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투포투 전략을 강화시켜서 광양이 제2의 도약을 이루어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단된 부두 및 하역 시설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해 해양산업 클러스터로 지정을 해 연간 120만 대를 처리할 수 있는 자동차 전용 부두, 또 환적 중심 기지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를 해서 우리 광양항이 다시 한번 제2의 전성기를 누릴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권한대행님, 그 철강양이나 석유화학, 뭐 조선에 밀려서 그렇지만 전남의 어떤 근간은 또 농수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 침체된 농수산업의 어떤 미래 좀 밝아져야 되는데 어떤 밝은 미래를 약속할 어떤 그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참 그 어려운 부분입니다. 농수산업의 발전에 대해서는 많은 농촌이나 어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전국 제1의 농수산도입니다. 농업 분야에서 그 친환경 인증 면적은 전국의 절반을 저희 전라남도에서 차지하고 있고요. 수산물 생산과 관련해서도 1년에 2조 이상의 생산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서 고부가가치 쪽으로 바꾸어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앞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데요. 농업 부분에서는 먼저 생산에 있어서는 유기농 농업이 살 길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그 구례군이 군 전체를 유기농을 하겠다고 선포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을 하면서 소득도 높일 수 있는 유기농업으로 가져가야 되고요. 또 여기에서 지금 유통과 가공 분야에서 조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기농으로 생산이 됐던 품목에 대해서는 유통 가공에 있어서 철저하게 분리가 돼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수산물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간 2조 이상의 생산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수산물 생산을 하고 있는 게 전국에서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생산은 52%인데 우리 도에서 생산된 것을 가공하는 것은 18%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또 애국에 수출하는 것은 9%에 불과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산물의 생산도 고부가가치를 가져올 수 있는 어종에 대한 양식으로 변화가 돼야 되고 또 특히 가공시설과 수출에 대한 우리 도의 역량을 키워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의원님. 민선 6기 이제 남은 1년 도지사의 공백 기간 동안 그 어느 때보다 도의회와 전라남도의 협력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그 권한대행님께 아니면 전라남도에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갑석 우리 권한대행께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1년 남지 않는 이 기간에 대응의 한계를 좀 넘어서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에 대한 최종 마무리하는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 평가를 철저히 하고 추진이 미흡한 사업은 3년 전 약속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히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더욱 매진해서 민선 6기의 슬로건이었던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이 꼭 성공하기를 기대에 마지 않고 저희들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김갑석 권한대행님. 마지막 1년 어떻게 하실 건지 한 말씀 듣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낙연 지사께서 민선 6기의 도정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우리 도가 아까 우리 최대식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 주셨지만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밸리에 많은 기업들을 유치를 하는 등 청년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차등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서민들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노인 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고 벌써 21%의 노인 인구율을 보이고 있듯이 많은 어려운 계층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민들을 위한 시책들을 계속해서 발굴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지사께서 총리로 떠나셨지만 민선 6기에 들어서면서 약속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제가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18년 지방선거가 내년 6월 13일로 예정되면서 민선 6기는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전라남도는 전임지사의 공백이 적지 않겠으나 민선 6기를 시작하며 도민에게 약속했던 일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주길 바랍니다. 20년을 넘어선 민선자치는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다양한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되지만 아직 미완의 영역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미흡한 자치권 보장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은 실질적 민선자치를 구현하기는 어려운 실정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자치단체들은 한 걸음 한 걸음 발로 뛰어왔습니다. 그 걸음들이 모여 지방자치의 완성을 이뤄가는 길에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는 절대적일 것입니다. MBC토론 갑론을박 특별기획 민선 6기 3년을 점검한다. 전라남도 편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